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일 순천시 승줍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 동안의 진화 작업 끝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순천시와 소방당국은 지난 이틀 동안 산림청과 소방 헬기 10대와 공무원, 소방대, 군인 등 600명을 동원해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어제 저녁 8시 반쯤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임야 7헥타르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오늘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과 자재값 변동 등으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 가격의 2%에 해당하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 기름값 인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조합 2,200여 곳 가운데 150여 곳에서만 면세유를 판매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수산단 녹지 해제 이후 시작된 공장용지 조성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토사나 토석을 처리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 한 입주업체의 공장용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지만 가동을 멈춘 채 쉬고 있는 중장비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과거 녹지였던 산이나 언덕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흙이나 돌, 이른바 사토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할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공백이 있었어요. 그만큼 계속 반출처 찾고. 이 업체를 포함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 용지를 조성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4곳.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지 길게는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사토 처리장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공정률이 50%를 넘긴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저희 포함해서 4개가 동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좀 많이 부진해가지고. 여수 신도심의 한 해안가. 정박해 있는 바지선 위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거대한 돌을 퍼나릅니다. 이렇게 실린 돌은 어디로 옮겨질까? 저 새만금으로 온다고, 새만금. 여기 돌이 나오기가 많아가지고 소모를 못 시키면 이게 수정해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돌은 많은데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업체들은 새만금 공사 현장, 심지어 제주도까지 돌을 옮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내는 운반 경로보다 한 많게는 5배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그나마 대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한 중소기업은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산지 복구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쪽이 거의 없죠. 업체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공장 용지 조성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사토 처리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신규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가 함께 지역 6개 시립도서관에서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점심 제공 기간은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며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취업 준비생이 내일까지 각 도서관으로 신청하면 매일 4,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아 도서관 구내 식당이나 인근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방문 등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세풍산단 광양역 연결도로와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560억 원, 익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14억 원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여수, 순천, 광양시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1,900억 원도 함께 요청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익기부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 관행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춰 기부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성, 명분을 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3년차 낭만포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의무납부 원칙이었던 것을 자발적 기부로 변경해 시행한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던 이전 업주들의 불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공익기부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지정 기탁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자발적이냐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을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매출액 3% 기부는 부당하다며 영업 개시 이후 시에 대한 기부금 납부를 거부했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기부 약정이 사실상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한 강제적인 조치였고 기부하는 보람도 명분도 찾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기부라고 하면은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준공을 빌미로 해서 강제성이 있었고 또한 그거를 기부를 하는데 기부자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핵심 원칙은 반대급부 없는 자율성. 최근 시의회에서도 기부 대상 업체들의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자발적인 대책에 협약서하고 약정서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는 기부하면 기부 증서만 주면 된 것이죠. 이것이 어찌 자발적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모금 시스템도 철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 요구를 받아 징수 전담 부서가 걷어들인 뒤 다시 담당 부서가 받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도 집계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공익기부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 실과가 9개 부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보다 성숙한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한 나아가 기업들의 사회이익을 자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당국의 세심한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순 사건 관련 시민위원회 명칭 위령 용어를 두고 기독교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죽은 사람의 훈령을 위로한다는 의미의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인의 도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모라는 문구로 대체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으로 추모와 위령 두 용어를 놓고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공방 끝에 위령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모 제조업체 입주가 늦어지면서 광양시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 광양항 물동량과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며 부지를 임대했지만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미뤄왔다며 최근 착공을 허가하고 보완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임대료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인근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인의 수영 축제인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오늘 개막까지 꼭 100일을 남겨두게 됩니다. 시설 공사는 물론 대회 운영 부분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회 준비 상황을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두드러진 건 분위기 띄우기입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선 수영대회 마스코트 제막식이 열리고 우리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이 지원하고 응원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는 24일엔 서울에서 대회 유니폼 패션쇼와 대회 메달이 공개됩니다. 또 이달 28일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참가하는 슈퍼 콘서트가 열려 분위기 확산에 나섭니다. 붐 조성과 함께 경기장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대 축구장과 아티스틱 수영이 진행되는 염주체육관 등지에는 대형 임시 수조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영과 다이빙이 열리는 남부대 수영장은 관람석 증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50% 안팎의 공정률 속에 다음 달이면 모든 시설 공사가 끝납니다. 5월 말까지 대부분의 시설을 다 완공을 해서 6월 달 테스트 이벤트 치르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1,600여 세대의 선수촌은 주요 공사가 끝나 대회 개막 일주일 전에 개촌합니다. 심판이나 대회 운영 인력이 머물
비즈니스 호텔과 대학 기숙사도 확보됐습니다. 대회 기간 원활한 수송 서비스를 위해선 총 420대의 차량이 투입되고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이랄지 그리고 광주 시내버스 그리고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광주 인근의 시내버스 그리고 여수의 시내버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업체들과 그동안에 쭉 이제 협의를 마쳤고 3,000명 규모의 자원봉사자는 다음 달부터 현장에 배치돼 통역과 의전 등 실전 연습에 들어갑니다. 대회 흥행 요소인 북한 선수단 참가의 경우 이번 광주대회에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있고 세계수영연맹이 참가 비용 부담을 약속한 만큼 참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한상운영위에 대표단을 파견해 10월 여수대회 개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수시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34차 한상운영위에서 행사장 준비 상황과 숙박, 여수의 역사, 문화, 관광 여건 등을 보고하고 참가 상공인들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60개국 1,000여 명의 재외동포 상공인들과 국내 기업인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인 행사로 제18차 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4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네일로 프로젝트를 도입해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명에게 1년간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는 네일로 프로젝트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용노동연구원 산하 목포 산단 취업희망센터에서 취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새내기사원 이수련 씨.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 근무와 실직을 거듭받아 전라남도의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로 1년 동안 일자리를 갖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학교와 직장을 다니면서 따낸 직업 상담사 등 4개의 자격증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씨는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원하는 공기업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또 컴퓨터 자격증을 계속 취득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이제 가지는 않더라도 그쪽이 제일 자격증이나 관련된 게 많으니까 그쪽을 보고 참고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도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일로 프로젝트 시행 첫 해인 2017년에 선발된 104명 가운데 4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지난해부터는 300명씩 선발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200여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기관에 각자 이제 업무에 맞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준비도 하고 심지어 또 자격증도 따고. 올해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120억 원. 자칫 취업난으로 좌절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꽤 의미 있는 예산인 셈입니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전남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역량을 키워 완전한 취업에 이르게 하는 착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전남도장과 도교육청 업무 현안을 논의할 전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과 오는 5일 이틀간 열리는 도정질의에서는 14명의 도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하고 첫날 도정질의는 내일 목포, 광주, 여수 MBC에서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경총의 노동 3권 제한 요구를 받아 노동법 개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집중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서울도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리더라도 당분간은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봄을 느끼기에는 좋겠는데요. 내일은 꽃샘추위가 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하루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이들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이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조건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종일 이처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는 2.9도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제주도가 14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